자, 지하철 모습인데 날이 요즘 참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중교통, 특히나 이제 지하철을 타면 시원하고 청량감도 있고 또 빠르기까지 해서 편리합니다. 그런데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지하철에서 온갖 추태를 부리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당국에서는 이러한 민폐 추태 승객에 대해서 강력히 처벌하겠다,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김태우 기자가 온갖 지하철 추태를 취재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지하철 출입문과 승강장 사이에 쇼핑카트가 끼어 불꽃까지 튑니다. 한 승객이 마트에서 밀고 온 쇼핑카트를 지하철에 실으려다 앞바퀴가 낀 겁니다. 승객들이 나서 겨우 카트를 꺼냈지만 카트를 밀고 온 승객은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지하철은 15분 동안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술에 잔뜩 취한 승객이 승강장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역무원에게 욕설을 내뱉고 밀치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만취 승객은 열차 출입문에 일부러 6번이나 발을 끼워 3분 동안 열차 운행을 방해했습니다. 기관사실에 들어가려다 다른 승객에게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이유가 되게 시간을 잘 지켜서 목적지에 도착하려고 하는데 이성을 잃으시는 분들이 운행을 방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편한. 개인적인 장난이랄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혹시 큰 사고가 있으면은 이게 대형 참사가 되는 거잖아요. 모두를 위해서 제재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년간 승객에 의해 벌어진 열차 운행 방해가 모두 108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하철 민폐 승객들에 대해선 강경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는 물론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김태우 기자가 아주 지하철의 추태를 잘 취재했는데 민폐 승객들이죠. 특히나 이제 김광선 변호사님, 아까 지하철문 안 닫히게 이렇게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분 있잖아요. 이분에 대해서 보니까 지난달 23일 오후 9시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만 모두 6차례 발을 뻗어서 열차 문이 닫히는 걸 막았다고 해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 문이 닫혀야 출발하는데 6번을 막았다는 거예요, 발을 넣어서. 쇼트트랙입니까? 그로 인해서 이래갖고 뭐 5분, 10분 정차되면 예. 지하철 승객이 뭐 한 2, 3천 명 된다고 하면 그 시간 따지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KTX도 마찬가지고요. 지하철도 가면 그냥 취객이랄지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한 3분, 5분인데 만약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바로 투입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뭐 보면 더군다나 이제 취객이랄지 아니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난동을 부리면 거기는 이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죠. 그래서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제 엄벌주의로 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니 뭐 넣었다 뺐다 뭐 발을 넣었다 뺐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참 법으로 뭐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대충 많은 게 아니고 그건 실제로는 일반 교통 방해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법상 있는 아니면 철도법과 관련된 법상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고 또 과태료도 물게 해야 하고요.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구상권 당연히 행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런 온정주의 자체가 사실은 이런 문제를 생긴다 이렇게 보고 좀 약간 철도경찰 그런 분들 아니면 그런 시스템이 좀 과감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갖춰주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지하철 민폐 승객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라는 당국의 기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지하철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그동안 이 김포에 살고 계신 많은 시민들이 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출근을 하기 위해서 이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포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부동산 값이 좀 덜 상승했다라는 요인 때문에 많은 젊은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층들이 김포에 살고 있는데 한꺼번에 출근 시간에 이 비좁은 김포 골드라인에 모여서 이 지옥철이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대선 주자들이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포 골드라인이 지나가는 김포공항역에 대곡 수사선이
또 개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김포공항역에는 5개의 노선이 겹쳐지게 됩니다. 첫 출근길 풍경은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보시죠. 더 혼잡해졌고 평소에 9호선을 이용 많이 하는데 콩나물 전철이고요. 미리 증량을 했더라면 이런 혼잡다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자,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야, 이거 그러면 9호선 이용하는 승객들까지 이제 더 혼잡해질 것 같고 김포공항역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5개 중첩. 지금도 김포공항역 가보면 환승하는데 어려움 겪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그러니까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5호선 타도 가고 9호선 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저 네. 김포공항역에서 발 넣었다 뺐다 하는 사람까지 나오면 이거 더 문제인 거예요. 그 말 그대로 출근 시간이 재앙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열차뿐만 아니라 그 뒤로 밀려 있는 열차들까지 생각하면 이제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대다수의 그 아마 업무 공백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9호선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9호선 타보신 분들 다 알겠지만 내량이잖아요. 그러니까 4칸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거의 막 줄 서서 타도 차 놓칠 때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양자치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증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 해결 방안이 하나 나오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증편을 해야 된다. 더 자주 보내야 된다. 그다음에 증편도 하고 증결도 하고 다 같이 해서 양도 늘리고 빈도수 높여야 된다. 이런 이제 해결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예산 문제가 아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젊은 세대가 김포 그쪽 지역에 많이 산다는 걸 생각해 보면 아마 국가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마련해야 되고 마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